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무조사 종류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무조사를 잘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조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정기조사. 이 비정기조사는 주로 이제 서류를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료상 조사.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조세범칙 조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기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 이제 선정 사유로는 첫 번째로는 신고 성실도 하위자가 선정이 됩니다. 즉 동일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률을 낮게 신고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오래된 장기 미조사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랜덤으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기조사 사유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듯이 정기조사는 특별히 탈세 혐의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이제 순찰 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꼭 범인을 잡으러 이제 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팀장이나 반장이 세무조사 실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무조사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조사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정기조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뭐가 잡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례로 이제 제가 조사 2구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정기조사를 갔던 업체가 있었는데, 정기조사를 하다가 고의적인 탈세가 확인이 돼서 바로 범칙조사로 돌려서 고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기조사라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각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에서 최소 7년 이상은 실제 세무조사를 해본 사람, 그런 실무를 해본 사람을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실전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서류를 예치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예치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비정기조사는 전제가 뭐냐면은 그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를 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7가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납세협력 의무 미이행이라든지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 가공 거래 혐의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다든지, 또는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든지, 또는 거래처 세무조사로 탈세가 확인된 경우, 즉 거래처 세무조사 받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FI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7가지 사유로 탈세를 했다, 그렇게 보고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전에 통지도 없이 아침에 이제 불쑥 와가지고 서류를 가져가겠다, 대표님한테 사인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치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한 탈세 혐의를 가지고 와서 급습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팀장이나 반장도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심적 부담이 큰 세무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정기 이제 예치조사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왜 조사를 나왔는지, 하필이면 나한테 그것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렇게까지 조사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이유를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잡으려고 왔는지 조사 초반에 알아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뭘 잡으려고 왔는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실제 많이 해본 사람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상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조사는 세금 계산서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조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사도 갑자기 들이닥쳐서 서류를 예치를 해 갑니다. 자료상 조사 사유로는 세금 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라든지 또는 뭐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업시켜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왜 나를 세무조사하는지 왜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러는지 아무도 이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 초반에 대표님이 이제 전문가 도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사팀 질문에 말했다가는 조사 초반에 조사가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못 막는 일이 실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범칙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세범칙 조사는 처음부터 조세범칙 조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이렇게 자료상 조사 이렇게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 탈세 정도가 고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크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검경에 고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 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정기조사를 하려고 나갔는데 막상 정기조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이 업체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매출 누락을 한 게 확인이 됐다든지 또는 현금 수입을 무신고했다든지 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또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수수를 했다든지 또는 가공 경비를 계상했다든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탈세한 게 확인이 되면은 세금과 별도로 고발을 하기 위한 절차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면은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 검경에 이제 고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무조사 대리인을 잘 선임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어떤 세무사를 선임을 해야 할지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렇잖아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분은 수수료는 얼마든지 상관없다. 전직 고위직을 찾아서 정치력으로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편한 세무사가 좋다. 그래서 지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경우를 이제 선택하시든 간에 세무조사 대리인을 선임할 때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그 대리인이 세무조사 실무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세무조사 실무를 최소 7년 이상은 세무조사를 해본 사람인지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통과한 사람인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 경험이 많아야 그래야 무슨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왔는지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정관 예우를 뭐 활용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편하다고 조사 경력도 없는 사람을 선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그저 뭐 잘 부탁한다 뭐 그런 말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대로 들고 세금은 세금대로 오롯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는 그 살아있는 그 생물과 같아서 실제 생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이 많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중간에 이게 어디로 튀는지, 어디로 튈지 나름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고 대응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무조사는 초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 초반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없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런 전문가를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제가 이제 그 11년 세무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지방청 조사국 반장하고 세무서 조사과 팀장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